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점 정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부인 김건희 씨는 이런 것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김건희 씨에 관한 내용은 위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즉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한 징역 3년 법정 구속된 요양병원 부정수급, 잔고 증명서 위조, 그리고 정대택 씨와의 관계, 모든 걸 빠르고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년 실형받은 요양병원부터 가보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옵니다. 병원 설립은 의사만 가능한데 일반인이 설립할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의료재단을 만들면 됐는데 대신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되죠. 장모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들고 요양병원 설립 후에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경영에 관여했고 설립에도 관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3년 징역을 받은 거죠.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2015년 동업자 3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요. 한 명은 징역 4년을 받을 만큼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었죠. 근데 최 씨는 입건조차 안 돼요. 수사 시작조차 안 된 거예요. 아니, 피해자로 봤다는 거죠. 최 씨는 동업자 3명에게 돈을 투자했고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업자 3명으로부터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을 받는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이렇게 혼자 빠져나갔던 최 씨에게 작년 MBC 스트레이트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및 몇 명이 고발을 해요. 그리고 당시 추미애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사건이 뭔가 이상하고 하필 사위가 검찰총장이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윤 총장 수사 배제를 한 것이죠. 이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추 장관 까대고 공격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기에 윤석열은 중상모략이라며 가세를 했죠. 하지만 누가 옳았다? 그렇게 추 장관 까대던 언론 기레기들은 이 시국에 이민 갔나요? 1심 판결을 보면 이 책임 면제 각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책임질 일 없으면 이걸 왜 쓰냐? 책임 받을 줄 알고 작성한 것이다. 부메랑이 돼서 날라옵니다. 투자하고 돈을 빌려줬으면 차용증을 써야죠. 차용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을 공범들끼리 면제가 가능합니까? 돈 훔치고 공범들끼리 야 너 죄 없어 하면 죄가 없어져요?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무죄 받아야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대로 3년을 받죠. 이건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라고 본 것입니다. 보통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판결하잖아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것은, 즉 집행유예로 가지 않은 건 죄질이 나쁘다는 해석이에요. 나랏돈 사기치고 지난 6년간 혼자 빠져나가고 금액을 환수할 수도 없어요. 본인 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미 옮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말을 전해요. 이 사람 검사 출신 아닌가요? 잔고 증명서 위조건을 보겠습니다. 2013년 성남에 40억 정도 하는 토지가 나왔는데 시세는 150억 정도인데 말이죠. 안모 씨와 최 씨는 이 땅을 사려고 하고 이때 최 씨는 잔고 증명서를 가져와요. 347억이 통장에 있다는 증명서를요. 이걸로 투자를 받고 땅을 사요. 근데 이 증명서가 가짜라는 겁니다. 2017년에 최 씨는 다른 재판에서 위조했다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검찰은 모른 척하죠. 그래서 2020년에 고발장이 접수돼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안 씨와 최 씨는 타인 명의로 사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총 3가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이죠. 최 씨와 정대택 씨와의 관계인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문서는 MBC 스트레이트팀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서 찾아보시면 모두 실물로 보실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와 정대택 씨는 지금까지 18년간 법정 분쟁을 다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악연이 시작되는데 강남의 한 스포츠 플라자를 인수해요. 52억의 이익을 남기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내 거다, 반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 약정서에 반반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최 씨는 강제로 쓰게 했다, 나는 내용 보지도 못했다, 쓸 때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 씨는 무슨 소리냐, 법무사 입회하에 같이 했다 라고 주장하죠. 이 법무사가 백모 씨인데 1심 재판에서 최 씨 편을 들어주면서 1심 최 씨가 이겨요. 2심에서 사실 돈 받고 진술했다 라고 실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심은 최 씨가 또 이겨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정 씨는 답답하겠죠. 최 씨를 위증죄로 고소합니다. 사업 약정서 못 봤다 라고 한 거를 위증했다 라고 고소한 것이죠. 여기서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강제로 쓰게 했다 라는 명목인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맞고서가 된 거예요. 먼저 위증 고소부터 보겠습니다. 송파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사업 약정서를 잘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최 씨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인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필 특약이 있는데 김 씨는 최초 이 사업에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자필로 썼어요. 여기서 김 씨는 최 씨의 동거남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필 특약까지 넣었는데 한 번 더 안 봤다고 이게 맞냐, 이거 보고 쓴 거 아니냐 라고 추궁을 하니 최 씨는 내가 직접 읽어보고 김씨 이름 빠져서 김씨 보고 적으라고 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스포츠센터 낙찰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최 씨는 나는 정 씨랑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다, 그러니 동업할 사이도 아니고 계약서 쓸 때 정 씨 안 갔다, 나 혼자 갔다 라고 주장을 하고, 무슨 소리냐 내 차로 같이 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계약서 쓰는 건물 지하주차장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걸 정 씨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입찰 전날 얼마 적어내야 될지 써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 입찰액에 따라서 계약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 씨는 입찰 얼마 할지 같이 회의했다 말을 해요. 아니 나 그날 속초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송파에서 만났다라고 정 씨가 주장을 하죠. 이때 최 씨가 송파에 있는 한강 복집에서 46,000원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카드 빌려준 거 아니냐? 최 씨의 서명이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최 씨 위증이 맞다, 동업한 걸로 보인다 라는 결론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검찰은 불구속 해버려요. 어이없기는 아직 일러요. 검찰에 법 기술 들어갑니다. 이 사건을 캐비넷에 1년간 묵힙니다.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위증이 맞으니까 2005년 슬쩍 약식 기소합니다. 벌금 200만 원으로요.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실형이 되지 않게 말이죠. 이렇게 200만 원 내면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200만원? 무슨 소리야, 나 정식 재판 할래? 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해버립니다. 이 정식 재판이 열려요. 판사가 달랩니다. 벌금 깎아줄 테니까 끝내자. 약식 명령서에 두 줄 찍찍 긋고 100만원 직접 써요. 이러니 개콘이 못 버티지.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증거 자료는 MBC 스트레이트와 이 팀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 고소는 끝나고 이제 강요죄 봐야겠죠? 장담하는데 앞으로가 더 웃기고 재밌습니다. 강요죄 재판에서 정 씨는 경찰 수사에서 다 밝혀졌다, 경찰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요. 재판부는 검사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 거 없는데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패소. 웃기죠? 이 검사는 조남관 검사가 등장해요.
대법원 사건 조회 기록이 가능한데 2004년 11월 18일 검사 조남관 추성소 제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남관은 11월 1일 최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제출해요. 최 씨 혼자 한 게 맞다, 동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요. 조남관 검사는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데 이런 일을 몸소 해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조 검사는 17년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두 고소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검찰이 다시 한번 덕기술 들어갑니다. 정 씨가 최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이 사건 경찰 수사할 때 정 씨는 경찰에 위증이 10개 정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선 물증이 확실한 5-6개는 위증이 맞아. 그래서 구속기소 요청을 했죠. 여기서 검찰이 야 그럼 4-5개는 위증 아니잖아, 너 무고죄 고소해버립니다. 이거 약식 명령서도 유죄잖아요. 근데 이때 한기식 검사가 탄원서를 써요. 정씨가 나쁜 사람이고 무고하는 거다, 어미 처벌해 달라. 근데 이 한기식 검사도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징역 2년 살고 나와요. 최 씨와 정 씨는 52억 분쟁 소송을 했고 최 씨와 관련된 소송에서 죄다 검찰이 등장해요. 1년간 숙성해서 약식 기소를 하고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없다고 해버리고 탄원서도 직접 써주고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죠. 약식 기소 됐음에도 무고죄로 고소당해서 2년 살고 오고요. 이렇게 정대택 씨는 18년간 최 씨와의 법정 분쟁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그러니 검찰이 뒷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다 일관된 패턴이 보여요. 항상 문서가 등장하고 이거 모른다, 내가 쓴 거 아니다, 강제다, 사기당했다, 속았다 라는 입장을 보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이 검찰 단계까지만 가면 검찰이 직접 도와주던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죠. 뭐 사업하니까 문서 등장이 당연하다라고 이해하더라도 왜 검찰선까지만 가면 이렇게 사건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혹시 사위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연이 많아지면 뭐다? 감사합니다.